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 규칙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장 규격인데요. 터치라인의 길이는 골라인의 길이보다 반드시 더 길어야 합니다. 정사각형이 되면 안 되고 직사각형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국제 경기를 위한 크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100, 최대 110m, 너비는 최소 64m, 최대 75m. 직사각형이어야 되고 터치라인이 골라인보다 길어야 합니다. 인조잔디는 무조건 녹색이어야 되고 라인, 하얀색 라인이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자, 경기장 규격입니다. 골 에어리어, 페널티 에어리어 거리가 나와 있고요. 5.5m, 16.5m. 그리고 코너킥을 찰 때 수비가 나오지 못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10야드, 9.15m 표시되어 있고요. 코너킥 라인인데 1m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골대의 크기입니다. 넓이는 7.32m, 높이는 2.44m이고 골대의 끝이 라인의 끝에 이렇게 맞춰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유소년 축구 경기장의 크기는 좀 더 작습니다. 터치라인의 길이가 55m에서 80m여야 되고 골라인의 길이가 35m에서 54m, 골대 넓이가 5.7m, 골대 높이가 2.15m, 골 에어리어 4.5m, 페널티 에어리어 12.5m, 그리고 페널티 마크, 페널티킥이 8.5m입니다. 일반 저희 성인 축구장과는 비교해서 되게 좁습니다. 성인 축구장 하프코트가 거의 유소년 축구 경기장 한 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축구공입니다. 볼은 동그란 구 모양이어야 하고 알맞은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레 길이는 68cm 이상 70cm 이하. 성인이 쓰는 볼은 5홉볼이라고 하고 초등학생은 4홉볼을 쓰는데 요 이제 밑에 보시면 둘레가 63cm에서 65cm, 요게 이제 4홉볼, 초등학생들이 쓰는 공의 둘레와 무게입니다. 공기 압력은 5홉볼과 4홉볼 다 똑같이 0.6 기압 이상 1.1 기압 이하여야 합니다. 자, 이젠 득점의 상황과 득점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대에 이렇게 골라인이 있습니다. 공의 전체 부분이 골라인을 명백히 넘어가야지 골로 득점이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지면에 닿는 부분은 전부 골라인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골라인을 위로 봤을 때, 수직으로 봤을 때 공이 걸쳐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골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골은 완벽히 넘어갔을 때, 걸치지 않고 완벽히 넘어갔을 상황이 돼야만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골라인 판독 시스템이 있어서 완벽히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는지 수신호로 알려주기 때문에 오심이 생기지 않는데 예전에는 어떤 오심이 있었는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골이 많이 하는 잉글랜드와 독일의 경기가 될 것이다. 슛! 안으로 떨어졌어요. 골이에요. 안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냥 경기 그냥이네요. 그대로 진행시키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떨어졌는데요. 자, 크로스바 맞고 안쪽으로 튕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자, 이건 주심 오심인데요. 자, 외질 내주고요.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위험했어요. 자, 이거 포덜스키. 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맞고 안으로 크로스바 떨어졌거든요. 맞고. 네, 자, 완전 지금 보시면 골라인 안에 명백히 완전하게 넘어갔는데 이때는 골라인 판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부심과 주심의 수신호로 득점인지 득점이 아닌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심은 이제 노골 처리를 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주심도 노골 처리를 해서 이게 득점 처리가 되지 않았던 안 해요. 없지 않습니까? 골인데 말이죠. 좋습니다. 이거 정말 완벽한 골인데 이거 도둑 맞은 거죠. 자, 잉글랜드가 골 하나. 자,
자, 이번엔 경기 시간입니다. 초등학교는 전후반 25분, 중학교는 전후반 30분, 고등학교는 전후반 40분, 대학교 이상 성인팀 경기는 전후반 45분씩 하고요. 쿨링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일정 온도가 넘었을 때는 전반전 약 20분이 지나고 1, 2분, 후반전도 마찬가지로 20분이 지나고 1, 2분 정도의 물을 먹는 쿨링 브레이크 타임을 줍니다. 이 APT라는 것은 Actually Playing Time이라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전후반 45분씩 90분을 하지만 공이 필드 내에서 진행되는 경기는 58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경기가 끊기고 공이 나가고 파울이 일어나고 경기가 계속 끊기기 때문에 58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65분, 많으면 67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직접 프리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 중 반칙과 위반이 범해졌을 때만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 그리고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직접 프리킥은 차징, 뛰어 덤벼 들었을 때,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 밀었을 때, 때리거나 때리려고 시도했을 때, 태클 또는 도전, 걸거나 걸려고 시도했을 때. 제가 제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파울이 일어나면 전부 직접 프리킥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직접 부딪히지 않고 부딪힐 뻔했을 때, 위험하게 부딪힐 뻔했을 때는 오프사이드 간접 프리킥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고와 퇴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심성 없이 파울을 했을 때는 그냥 직접 프리킥이나 간접 프리킥을 줍니다. 그런데 파울을 무모하게 했을 때는 경고를 줍니다. 심판이 판단했을 때 이건 무모했다. 그러면 옐로 카드를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서 이 선수에 대해서 부상의 위험을 주거나 보복행위를 했을 때는 그 선수는 거의 퇴장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핸드볼. 핸드볼은 손에 맞는 사항을 말하고 핸드볼은 직접 프리킥에 해당합니다. 핸드볼 파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 공감합니다. 네. 포솔스키 왼발로 감아 올렸습니다만 자, 벗어났고요. 비디치가 날아가 봤습니다만 닿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카드가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비디치가 BDT 선수가 손을 썼다는 것인지요. 손을 쓴 걸로 지금 자, 주고 다시 한번 있는데요. 보시죠. 날아가는 순간 지금 손을 뻗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맞은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손을 갖다 댄 거죠.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큰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 페널티킥과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팀 K 에머튼 오른쪽에 윌크셔가 중앙쪽으로 좋습니다. 헤딩. 네. 자, 팔을 썼다는 호주 선수들의 항의인데요. 네, 주심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부심의 의견도 듣고 지금 최종 판정을 내린 해주셨죠? 화면으로 나옵니다. 아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이 나온 거죠. 의도성이 없었고 일반적인 상황에 몸을 틀다가 맞은 걸로 판정을 해서 그냥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습니다. 아예우 멈춰놓고 방향 바꾸면서 속지 않죠? 하지만 윌크셔가 왼쪽 측면까지 와서 빠졌어요. 도와주는데요. 빠졌습니다. 아예우 자, 개인기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땅볼 슛 막혔습니다. 자, 손에 맞았는데요. 자, 자, 저거는 페널티킥이 퇴장. 선언되나요? 저거는 손으로 잡는 거는 퇴장입니다. 네, 퇴장이 손으로 나왔습니다. 볼을 들어가는 건 잡았으면 퇴장입니다. 네, 자, 지금 완벽하게 볼이 들어가는 걸 손을 댔거든요. 저건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호주로서는 선제골을 완전히 그렇습니다. 망가뜨리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요. 24분이 지나가는 지금 이
명백한 득점 기회에서는 손을 의도적으로 대든 이게 의도적이지 않든 명백히 골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손에 맞았을 때는 퇴장을 줍니다. 퇴장을 주고 페널티킥을 주겠죠. 팔에 맞았네요. 약간은 손으로 댔다고 지금 주심은 보는 거죠. 네. 손을 고의로 갖다 쿠엔 댔다고. 선수는 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줘야죠. 수아레스. 연결되고 수아레스 한번 뚫고 반대편 있습니다. 스테이까지. 자, 볼을 넣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봐야죠. 자, 페레스 박스 안쪽에서 몸싸움. 태클까지 포를란 오른발 흘렀고, 자, 이번에는 자, 볼 계속 살아있는데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수아레스 선수가 좋은 터치를 해서 볼을 살려놨기 때문에 네. 쿠네 선수의 이제 몸에 걸렸죠. 자, 지금 카드까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일단 색깔이 레드카드가 빨간색인데요. 지금 레드카드입니다. 졌습니다. 쿠네 골키퍼 퇴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널티킥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골키퍼의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네. 자, 쿠네 골키퍼가 퇴장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골키퍼의 교체 시간까지 주심은 지금 기다려줘야 되고요. 자, 느린 화면으로 봐야 되겠는데 수아레스 잡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키퍼까지 제치고 명백한 득점 기회였는데 골키퍼가 막았어요. 발을 이용해서 상대를 걸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레드카드가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페널티킥이 맞습니다. 지금 볼 터치를 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쿠네 선수는 어쨌든 수비 살렸죠. 위치에서는 발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퇴장입니다. 네. 수아레스 선수 자, 간접 프리킥입니다.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한 경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선수가 어떠한 신체 접촉 없이 위험한 행동을 했을 경우 간접 프리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프사이드, 그리고 이제 골키퍼의 위반에 대해서는 백패스를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볼을 방출하기 전 자신의 손으로 6초를 초과하여 볼을 소유했을 때, 이런 경우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오프사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프사이드란 공격수가 상대의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일찍 먼저 들어가서 공을 받았을 때 오프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팀 동료가 패스를 하기 위해서 공에 발을 대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에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오프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프사이드 포지션은 그 오프사이드가 성립되는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오프사이드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프사이드 포지션에 있었다, 온사이드 포지션에 있었다, 이렇게 놓고 오프사이드다 아니다 따지게 되는 거죠. 오프사이드의 시작은 하프라인을 기점으로 공격 방향으로 하프라인이 넘었을 때 오프사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하프라인 전에서는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한참 앞서 있어도 오프사이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프사이드가 성립되는 세 가지는 뭐냐? 오프사이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간섭, 공에 대한 간섭, 방해, 상대 수비에 대한 방해, 그리고 이득, 그 포지션에서 오프사이드 포지션에서 골을 넣었다든지 이득을 봤을 때 오프사이드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프사이드는 누가 봐주냐? 사이드에 있는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봐주게 됩니다. 부심기를 들어서 오프사이드다 이렇게 신호를 하게 되는데, 시그널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최종 결정권자는 주심이 됩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라고 해서 들었는데 주심이 봤을 때 자기 팀이 공을 찬 게 아니라 상대 팀이 차서 오프사이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한테 공이 갔다. 그러면 오프사이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상대가 공을 찼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걸 보고 주심이 이건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하면 부심에게 길을 내리라고 하고 그냥 플레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주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사이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킥 준비합니다. 도나도 코너킥 헤딩 슛! 아, 옵사이드군요. 옵사이드입니다. 네, 골킥이 나왔지만 뒤에 있는 한 선수가 마지막 선수가 기준점이거든요. 네. 자,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부심이 길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한번 다시 이제 느린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너킥. 자, 처음 보는 학생들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코너킥은 옵사이드가 없습니다. 옵사이드가 없는 세 가지가 있죠. 골킥, 스로인, 코너킥. 자, 코너킥을 찾는데 여기서 같은 선수가 헤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골키퍼가 나오죠. 그러면 이 지금 골키퍼는 최종 수비수가 아니라 최종 두 번째 수비수가 되는 겁니다. 최종 수비수는 이 선수가 되는 거고 최종 두 번째 수비수는 이제 이 선수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은 팀이 공에서 이제 머리에서 볼이 떨어지는 순간 보면 이 선수가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앞서 있는 게 보이죠. 이럴 땐 오프사이드가 성립이 여기서 되는 맞는 겁니다. 순간에 네. 머리에 맞는 순간에 업사이가 맞습니다. 네. 벨라는 아니다. 자, 이제 다른 상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볼을 최종적으로 잡지만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저는 네. 업사이드가 상관이 프리킥. 없습니다. 킥과 동시에 네. 이제 비켜 나가는겠죠. 그렇죠. 네. 자, 정성진 길게. 컨트롤. 역시 정성진. 네, 재밌어요. 네. 아, 멋진 장면입니다. 아, 정말 멋진 골입니다. 대표팀도 모방해봐야 될 네. 그런 멋진 중요한 장면. 네. 플레이어 역할을 자, 이건 오프사이드일까요? 온사이드일까요? 여기 이 경기에서는 그냥 온사이드로 봐서 득점이 인정이 됐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선수 3명이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프사이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줬습니다. 아, 이때까지 괜찮고 여기서 싹 피해주니까 네, 골키퍼가 골키퍼 시야는 네. 불과 6, 방향을 못 7m 잡았어요. 앞에서 이제 구분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벌써 그때는 늦었죠. 늦었습니다. 주목됩니다. 자, 온사이드 상황입니다. 네, 무리하게 붙지 않고 올려줬고요. 중앙에서 헤딩! 골! 업사이드가 아니에요. 자, 골이 네. 선언되네요. 골이 선언됐습니다. 자, 드록바 선수. 드록바의 골, 만의 골입니다. 3대 1이 됩니다. 디디에 드록바. 자, 드록바가 역시 한 방이 있어요. 네. 몸 상태 지금 뭐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네, 지금은 브라질 수비수들이 완전히 업사이드로 보고 수비가 되질 못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공이 맞는 순간, 발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사이드 포지션에 있죠. 최종 두 번째 수비수는 이 선수가 되겠죠. 온사이드입니다. 잡아서 올리는 아, 동작 그래서 뭐- 한참 뒤에 있었군요. 네, 업사이드가 아니에요. 알 빠져나왔고요. 그대로 한 번에 머리로 논스톱 슈팅. 자, 야야 투레의 아주 정확한 칩킥입니다. 네, 방향만 살짝 돌려놓습니다. 머리로. 골키퍼는 그냥 쳐다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 돼 있는지도 그렇죠. 하나의 좀 좋지 않은 흐름이네요. 지금 못 뛰어요. 보아팀 못 뛰어요. 네, 중앙으로 주고 네. 댐시가 찔러줍니다. 알티도 잡았는데요. 아유, 이 공간 빠졌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브래들리. 자, 골키퍼에게 잡히고 말았는데요. 지금 옵사이드 깃발 올라가지 않았죠. 잘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좀 정확하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 마이클 브래들리의 슈팅. 아, 이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주고 자, 발에 맞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보면 온사이드죠. 아유, 잘 아웃사이드 빠졌습니다. 아니었군요. 네. 알티도의 패스가 아주 멋지게 들어갔어요. 그 왼발 마무리까지 않고 있고요. 뭐 측면에서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또 중앙에서의 어떤 그 돌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이 짧은 패스 찔러줬는데요. 클로제. 제임스 자.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완벽하게 빠졌는데 네. 외질 람. 좀 머리가 닿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공격을 빨리 끌고 가야 되겠죠. 루니 좋아요. 제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메르테사커가 통과가 넘어가나요? 됐습니다. 루니의 크로스. 자, 반대편 밀러가 있지만 받지 못합니다. 자 조금 길었네. 모처럼의 좋은 기회. 이 상대의 공격을 끊으면서 지금도 온사이드죠. 자이 여기. 좁은 지역을 이 사이로 빠져 들어가는 이 클로즈의 움직임을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수비가 상당히 어렵게 움직여. 자, 오늘 경기 규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시간이 되면 다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